네, 오늘 수능 현대시 풀이법 2차 시 시간입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현대시를 많이 이제 접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현대시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꼭 한 문제씩 틀린다. 뭐 라든지 아니면은 뭐 꼭 문제를 풀면은 꼭 두 개 중에 하나가 뭐 답을 고르지 못하겠다. 뭐 이런 고민 사항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전달되어 오는데 그 원인은 하나예요. 이거는 현대시를 푸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시와 같이 이제 문학의 갈래에 속한 이런 작품들은 무조건 본문을 꼼꼼히 이해하시고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꼼꼼히 이해하고 그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것이 잘 안 되면 이게 확실히 자기 문제풀이 습관이 정착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앞에서처럼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꼭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확히 고를 수가 없다든지 하는 이런 정확성에서 꼭 문제가 생겨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본문을 표시해가면서 그리고 이해를 꼼꼼히 해가면서 문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현대시 풀이할 때 표시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학에서 현대시를 풀 때 저는 동그라미 표시하는 것들 있었습니다. 3+1을 암기하라. 요거 다시 외우시고요. 이제 앞에 3, 이 세 가지는 형식적인, 이 현대시에서 주로 물어보는 이 표현법들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었죠? 서리, 대조, 대꾸 등 이런 시적 표현법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거나 혹은 뭐 의인법, 뭐 기타 등등 뭐 조금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지 않고 좀 어쩌다 나오는 역설 이런 것들은 조금 동그라미 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옆에 이렇게 행 옆에 역설, 의인 이렇게 간단히 적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1 중에 두 번째, 시간, 공간, 계절적 배경이에요. 특히 이 시간, 계절은 동그라미 치셔도 무방한데 이제 공간은 조금 더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공간만, 장소만 네모를 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감각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특히 이 색채, 시각은 너무 많으니까 다 표시하지 말고 색채와 관련된 시어가 나타나면 동그라미를 꼭 치셔야 되고 나머지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것들도 다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을 기르시면 이제 문제풀이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찾아서 문제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3+1에서 원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시어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걸 표현법만 동그라미에서는 절대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특히 이제 보기가 있는 3점짜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시의 그 의미를 굉장히 파고들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제 표현법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어의 의미를 꼼꼼히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까지 읽으면서 이 연이 다음 행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꼭 파악을 하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려내면서 이런 의미를 꼭꼭 곱씹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부수적인 표현들입니다. 어떤 것? 시어의 긍정적 의미에는 동그라미 혹은 부정적 시어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세모 요 표시를 하는 거 3+1을 꼭 표시하면서 저는 읽고 있고 이렇게 읽으시면 문제가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요거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목월의 사양가와 박남준의 따뜻한 얼음 이렇게 가나 두 개가 있는 이런 현대시 작품이고요. 이건 2019학년도 4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까지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실게요. 3+1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린다. 자, 밤차, 아침. 이거는 시간, 공간, 계절 중에 시간적 배경이죠. 이런 거는 동그라미를 치기로 했죠. 경주역. 이 이거는 서리대구 대조 같은 이 표현법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감탄형 어미 혹은 영탄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표시? 그냥 동그라미 치기보다는 느낌표를 추가하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끝 글자에. 그리고 경주역, 이거 장소죠. 공간적 배경은 시간, 공간, 계절 중에 공간적 배경은 네모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걸 표시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밤 차를 타면, 밤 기차든 뭐 밤 버스든 밤에 차를 타면 아침에 내리는 곳, 어디? 경주역. 요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처럼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가면 그 안전하고 잔잔한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자, 여기서 안전하고 잔잔하다 이런 것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죠. 그럼 이 안전하고 잔잔한 수식을 받는 이 영혼의 나라, 이건 긍정적인 시어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반대로 이 막막한 지역, 이것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세모를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박목월의 사양가는 이 한자를 조금 아시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박목월 사양가는 보통의 일반적인 현대시의 조금 수준에서 조금 독해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하는 데까지 해석을 하시고, 이런 문제 해석은 이 32번에 보기가 있는 문제, 이런 문제 있죠. 여기서 이 해석, 그 시에 대한 해석을 조금 보완해주는 이런 부분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꼼꼼히 해석을 하시고, 이 32번 보기에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작품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리는 곳이 경주역인데, 하룻밤을 가면 어디에서?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가면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이런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리는 곳이 경주역이고, 아마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가서, 즉 아침에 도착하는 곳, 이 영혼의 나라가 아마 경주역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다음 구절. 천년을 한가락 미소로 풀어버리고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그 나라 백성, 고향 사람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고향 사람들. 자, 우리 정말 믿고 동그라미를 치는 이 긍정적 시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어머니, 부모님, 고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고향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그래서 긍정적 시어라서 쳐준 것이고, 그 나라 백성, 그러면 여기서 그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 고향에 대응되는 같은 의미의 시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고향 사람들은 지금 긍정적 공간이니까, 아마 고향은 긍정적 공간이니까 이게 앞에서 이 막막한 지역하고 영혼의 나라 중에서 이 고향은 어디에 대응되는 개념일까요? 아마도 영혼의 나라, 그죠? 이것이 고향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 백성에 해당되는 그 같은 위치겠죠. 그죠? 공간적 배경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배경 지식을 좀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천년을 한가락 미소로 풀어버리고, 이런 거는 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저희가 막 경주를 하면 떠올리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죠? 신라의 수도, 그렇죠? 보면 이제 막 되게 막 웃고 있는 이런 뭐 하회탈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거 생각나죠? 이런 그 돌 모양의 국사를 배우면은 이제 경주의 이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문화유산 이런 걸 하면 미소를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의 이미지 이렇게 한번 떠올리실 수 있다면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네.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연꽃 하늘 햇살 속에 그렁저렁 사는 그들의 항렬을 성바지를. 자, 이거는 성씨할 때 성이에요. 그러니까 김씨, 이씨 할 때 그 성씨인 거죠. 그죠? 그리고 항렬,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뭐 항렬, 예를 들면 촌수가 어떻게 된다, 항렬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촌수와 관련된 이런 시어입니다. 항렬 성바지, 그러면 이건 뭔가 혈연과 관련된 이런 시어들이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2번까지 필요하시면 읽으셔야 됩니다.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을 하지 않고 연꽃 하늘 햇살 속에 그렁저렁 사는 그들. 네, 이 그들은 어떤 존재죠? 땅 위 땅 아래를 굳이 분간하지 않는 존재죠. 그리고 그냥 주어진 이 연꽃 하늘 햇살, 그 자연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 영어로 하면 that이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서 그 나라, 이것과 좀 이어지는 개념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경주에 사는 그런 고향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갈까 보다 무거운 머리를 차창에 기대이고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너듯. 그렇죠? 근데 이 건너듯이라는 표준어가 있는데 건느듯이라고 쓴 것은 이런 거는 시적
허용에 해당하는 표시입니다. 저는 시적 허용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번 나오면은 그게 좀 독특하게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괄호를 이렇게 쳐주고 있습니다. 네, 시적 허용은 괄호다. 네, 시적 허용만 괄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룻밤 새까만 밤을 달릴까 보다. 네, 하룻밤 새까만 밤 이거 전부 다 시간적 배경이면서도 이거는 색채와 관련된 시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부다가 이렇게 어미가 반복되고 있죠. 이제 반복의 표시는 그냥 반복되는 요구를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곱하기 반복을 쓰는 것보다 곱하기 1을 쓰는 게 시간이 단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반복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죠? 이제라도 가고 싶다. 무거운 머리를 차창에 기대고 이승과 저승에 가는 강을 건너듯 하룻밤 새까만 밤을 달릴까 보다. 아까 밤차 타고 조금 가면 아침에 도달하는 곳이 경주라고 했죠. 내 고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나는 고향에 가고 싶구나 하는 상황인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찌됐건 지금 어딘가로 밤을 달려 가고 싶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소리를? 발에는 조카. 네, 이 조카, 이 스타로 되어 있는 표시는 밑에 보시면 좋아요. 이제 조카를 보시면 형기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세모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발에는 뭔가 족쇄 같은 것이 달려있고 손에는 쇠고랑이. 네, 그러면 이거는 구조상 이것도 부정적 시어가 되겠죠. 귀양온 영혼의 무서운 형벌을. 귀양온 영혼. 네, 무서운 형벌. 이것도 부정적 시어죠. 네. 이 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돌결마다 구릿빛 시뻘건 그 무늬를. 근데 요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식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목월의 사용가는 일반적인 현대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저희가 최대한 이해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모르겠는 거는 이런 보기 문제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었죠? 이 화자가 밤차를 타고 차창에 머리를 기대이고 새까만 밤을 달리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년이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뭔가 이제 반박하고 있죠. 그죠? 발에는 어떤 족쇄가 있고 손에도 쇠고랑이 있고 어떤 귀양온 영혼의 무서운 형벌이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어떤 제약을 받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한다. 그러면은 이 화자를 보시면 아마도 돌로 변화한다. 될 화자. 요런 화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로 변화하는 이런 돌결마다 그죠? 구릿빛 시뻘건 그 무늬를. 그러면 이 구릿빛 시뻘건 그 무늬가 아마도 부정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앞에 무서운 형벌과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확히 이것이 어떤 건지 여기서는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형식적으로 구릿빛 시뻘건 그 무늬에 해당하는 구릿빛 시뻘건 요 색채에 해당하는 것만 동그라미를 치고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 네, 박남준의 따뜻한 얼음. 저렇게 바로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이제 제목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눈으로 슬쩍 보시면 이제 시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제목을 한번 보시고 박남준의 따뜻한 얼음이구나.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얼음은 차가우니까 따뜻한 얼음이라고 한 것이 뭔가 역설적이다라고 한번 이제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옷을 껴입듯 한 겹 또 한 겹. 반복이죠. 한 겹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네.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이해를 다시 해보시면 옷을 한 겹 한 겹 껴입듯이 추위가 더해 갈수록 더 추워질수록 얼음의 두께도 깊어지는 것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네, 그럼 이게 주어가 뭐였죠?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요거는 굳이 긍정적 시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불필요하니까 굳이 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건 품 안에 숨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워내고 싶기 때문에 얼음의 두께가 깊어진다라는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두는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아직 그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데 대한 이유가 끝나지는 않았네요. 어떤 것들? 철모르는 돌팔매. 그럼 부정적, 그죠? 외부의 공격이죠. 겁 많은 물고기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거. 근데 상대적으로 그럼 겁 많은 물고기들은 보호의 대상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기서부터 쳐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요거 색채죠. 동그라미.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 공간, 계절에서 계절이죠.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그 이유는 그 얼음 아래에 작고 여린 것들이, 그렇죠. 이것도 아까 보호의 대상.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얼음이 무언가를 이제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근데 겨울은 이제 계절적 배경이니까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겨울이 모진 것이라고 이제 부정적 시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3+1에서 앞에 3은 어떤 그 표현법과 관련된 표시였어요. 동그라미를 주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에 해당하는 거는 시어의 긍정, 부정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모진 겨울처럼 형식적인 것과 해석이 표시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부정적 시어니까 세모를 쳐도 되고, 아니면은 이건 형식적으로 계절이니까 동그라미를 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정해드릴게요. 해석이 우선입니다. 해석. 그럼 어떻게? 부정적 시어라고 해서 겨울 모진 것 이렇게 세모 치시면 됩니다. 네, 딱 정해드렸습니다. 그죠?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이 겨울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제 몸의 온기란 온기는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럼 여기서 얼음은 어떤 시어죠? 희생하는 존재죠. 자신의 몸의 온기를, 여기서 제 몸은 얼음이죠. 그죠? 온기는 세상에 다 전해주고 스스로는 차가운 몸이 되었다. 이거는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얼음이 긍정적인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동그라미.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 자위를, 자, 이제 얼음의 눈물 자위라고 했습니다. 이거 눈물 자국이란 뜻이죠. 그럼 이게 얼음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의인법이죠. 의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아, 몸을 바쳐서 피어내는 사랑이라니. 자, 아, 영탄법, 감탄 영어이죠. 이럴 때는 느낌표 추가하고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몸을 다 바쳐서 피어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요거도 영탄법. 요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는 어미의 반복 곱하기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지어본 이들이라면 알 것이다. 무엇을?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에. 그렇죠? 이제 햇살이 드러나니까 이제 얼음은 녹았어요. 그렇죠? 투명한 눈물 자국을. 근데 이 얼음이 녹아버린 것을 얼음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시했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몸을 다 바쳐서 피어내는 사랑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죠? 얼음의 희생과 사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거 좋은 거죠. 긍정사시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면 상대적으로 가에 비해서 나는 조금 쉬운 작품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1을 표시하시면 굉장히 문제풀이가 수월해져요. 그리고 한번 31번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형식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문제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꼭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의 선지를 볼 때는 1, 2, 3, 4, 5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추천하는 것은 이제 3, 4, 5, 2, 1 순으로 보시는 거를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이제 1번과 2번에는 답이 많이 있진 않아요. 정답의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보통 3, 4, 5에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4번, 5번 순으로 검토를 하는데, 자, 볼 때, 자,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요한 키워드에 밑줄을 쳐주세요. 이렇게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과거 시제를 통해서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비판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명령어 어미를 활용해서 의지 강조, 수미상관, 안정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이제 3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둘 다 검토하셔야 되죠. 가에서는 아마 색채
근데 저희가 동그라미를 치니까 아마 동그라미 친 것만 쑥 훑어보시면 돼요. 어디 있죠? 새까만 밤이죠. 그죠? 색채 이미지를 활용했죠. 그리고 대상을 감각적으로 간다는 건 이제 색채 이미지와 전혀 따라가는 거니까 이 감각적을 별도로 판단하실 필요는 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까만 밤, 감각적.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서 색채 이미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동그라미 친 것 중에는 색채 이미지가 없네요. 뒤쪽. 네. 자, 색채 이미지 여기 푸른빛 여기 바로 있죠. 이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죠? 둘 다 색채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3번에서 답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1을 표시하시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 이렇게 밑줄 표시하는 것들, 이런 것도 팁이 될 수 있고, 검토하는 순서 3, 4, 5, 1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답이 바로 걸렸을 때는 우선 넘어갑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저희가 넘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31, 32, 33번까지 현대시 가나 작품 문제 3개 나오는 이 기본 세트는 5분 안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는데 이 31번의 나머지 선지도 시간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죠? 31번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고 넘어가죠. 네, 내가 아직 이거를 3번 맞고 다른 선지를 완벽히 보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흔적을 이렇게 31번에 이렇게 체크 표시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32번과 33번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에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2번은 지금 보기가 있는 문제들 좀 길이가 길죠. 뭐에 비해서? 33번에 비해서. 그럼 저는 이럴 경우에 무조건 33번을 먼저 풉니다.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33번을 풀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아는 애 동그라미 치시고 어떻게? 3, 4, 5, 2, 1순으로 검토를 하시고 선지에 밑줄을 칩니다. 어떻게? 주요 키워드에. 자기 희생적인 얼음의 속성, 고통 속에서 고립되어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 예찬하는 가치를 지닌 얼음의 속성,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속성,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볼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얼음의 속성, 디귿. 어떤 부분이죠? 제 몸에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는 차디찬 몸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희생 부분이 맞죠. 저희가 아까 생각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죠? 맞는 거 어디 표시한다? 이 번호 앞에다가 표시합니다. 그죠? 번호 앞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리을은 고통 속에서 고립되어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리을. 자, 고통 속에서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 리을. 네.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 자위를 보시면 이제 어떤 고통 속에서 연약해진 눈물의 속성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통 속에서 고립되어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 우선은 지금 녹아내렸어요. 이제 녹아내리고 이제 그것을 눈물을 진다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런 건데 완전히 동그라미의 느낌을 주진 않아요. 저는 이럴 때 어떤 표시를 활용하냐면은 세모를 활용해요. 세모. 뭔가 이제 완전히 동그라미는 아니고 요거는 조금 느낌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죠? 언클리어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 절대 동그라미 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신중하게 동그라미와 세모의 이 위계를 꼭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모를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화자가 예찬하는 가치를 지닌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찬. 근데 이거는 그냥 예찬이죠. 그죠? 몸을 다 바쳐서 사랑을 피워낸다. 그 빛나는 것이다. 요거는 예찬. 얼음에 예찬하는 속성. 요거는 그냥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렇죠? 2번. 니은은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다른 대상을 보호하려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철물은 도입하려면로부터 이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 요거는 맞죠. 요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억.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기억. 옷을 껴입듯 한 겹 또 한 겹.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옷을 껴입는다. 그죠?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추위가 더해질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그죠? 그럼 이제 얼음의 속성은 인간의 행위에 빗댄다. 근데 옷에 껴입는다. 이거 인간의 행위가 맞죠.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또 완전히 좀 동그라미를 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4번과 1번을 다시 검토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것을 보면 돼요. 근데 아까 4번을 저희가 그냥 동그라미 쳤다면 이거를 다시 다 봐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 1번 전부 다.
근데 저희는 세모를 친 게 있었죠. 뭔가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선지는 세모나 뭐 물음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4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얼음이 고립되어 연약해졌다. 네, 리을입니다. 고통 속에서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지어보는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버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 자위를. 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자, 얼음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얼음이 단지 이제 희생을 하다가 이제 녹아버린 거죠. 이제 봄볕을 받고, 그쵸? 그러면 이제 얼음이 희생한 건 맞지만, 연약해진 건 맞지만, 고통을 느낀다? 이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 약간 투머치라고 하죠. 이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기억 다시 보겠습니다. 옷을 껴입듯 한 겹 또 한 겹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빗대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죠? 옷을 껴입니다. 이거는 근데 웬만하면은 이게 좀 더 그래도 틀리게 만들기에는 조금 더 이거는 동그라미에 가까운 선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전 이럴 때 4번 이렇게 고릅니다. 그죠?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32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걸 하시고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보기 문제를 보실 때는 주요한 키워드에 밑줄을 치시면 좋아요. 그죠? 어떤 키워드에 밑줄을 치면 좋냐면 저희가 본문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보기에서 새로 주어진 해석, 새로 주어진 정보 이런 것들만 밑줄을 치세요. 너무 많이 밑주시면 시간 내쓰기 어렵습니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공간의 대립을 통해 공간의 대립, 그쵸? 고향을 떠난 화자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구나.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공간에서 이상적 공간을 지향하는데 이상적 공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대. 이 이상적 공간은 그죠? 자연 그대로 이런 거 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고향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은 가깝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으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공간, 도달할 수 없다면 도달X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32번을 푸시면 되는데 32번을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은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3번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그렁저렁 사는 그들의 모습은 이건 본문을 인용한 부분이죠. 본문에 있던 부분을 다운표를 해서 작은 다운표를 인용한 부분이잖아요. 이 뒷부분은 어떤 거죠?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여기도 그냥 읽지 마시고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공간의 대립 어디 나와 있는 거죠? 공간의 대립 이쪽이죠. 공간의 대립. 그쵸? 그래 이 뒷부분은 이 슬러시의 뒷부분은 슬러시를 꼭 치시고 이 슬러시 앞부분은 본문 인용 부분. 그쵸? 이 슬러시의 뒷부분은 보기 인용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개의 매칭이 어색한 것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오답을 만드는 주요 원리거든요. 이런 것만 바탕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까요? 보기 인용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왜 본문 인용 부분은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기 인용 부분은 조금 더 내가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이 부분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그렁저렁 사는 그들의 모습은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다? 이건 완전 잘못된 해석이죠.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땅 위, 땅 아래를 굳이 분간하지 않고 그냥 자연, 햇살 속에서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산다. 이런 느낌이니까 왜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건 오답이죠. 바로 오답이 됩니다. 그렇죠?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죠? 화자. 지금 화자가 내가 고향이 가까운데 가고 싶은데 도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제 묘사가 되니까 이제 화자가 굉장히 이제 공간의 이런 주관적인 이런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지 그냥 이 고향 사람들 그들은 공간의 대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답이 3번 되고 물론 이때 5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넘어가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왜냐면 3번까지만 검토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어떻게?
아까 31번과 32번에 검토하지 않은 선지들을 시간 되는 안에서 또 그 여유롭게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시를 풀어나가시면 5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기출문제도 많이 풀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